누리호 2차 발사를 격려하며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 1차 실패를 듣고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리호 2차 발사가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우리 대한민국 화이팅!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에 실패한 후 약 8개월 동안 재도전을 준비해 왔는데요. 문제점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수정하고 보완해가지고 다시 재조립을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동안의 사람들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열심히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올해야말로 우주 탐사 원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각국 역시 우주 개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 속에서 누리호의 의미와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를 되짚어 봅니다. 지난 15일 전라남도 고흥군에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 긴장감과 기대감이 섞인 모두의 이목이 여기 제2발사대에 집중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막바지 준비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현재 상태로는 발사 준비 진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됐습니다. 원인 분석하고 보완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이제 괜찮다고 확인이 된 이후에 다시 발사관리위원회를 거쳐서 우리가 향후 그 발사 일정을 확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 변수로 당초 발사 예정일을 하루 넘겼지만 누리호 이송과 기립 등 그 다음 과정은 착착 진행되며 2차 발사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던 상황. 그런데 누리호와 발사대의 연결 문제로 아쉽지만 2차 발사는 일단 미뤄지게 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발사체라 하면 로켓 중에서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수송수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전부 다 자기 자체 발사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국의 기술력으로서 자국에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할 수 있는 이제 나라가 사실 이제 6개국인데 저희가 이제 7번째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그 기술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발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력 발사 기술 독립국이 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추후 누리호가 성공할 경우 한 단계 도약할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량에 대해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설계, 제작, 발사 전 과정을 100% 우리 독자 기술로 완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독자적인 우주 발사체 기술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이제 외국에 의존하지 않고 보다 안정적으로 우주 개발을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고 또 이 과정상에서 나타나는 어떤 다양한 파생 기술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민간에 이전을 해가지고 어떤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제 국산 우주 발사체는 이런 거 이외에도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뭐 국방은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요. 그다음 뭐 달 탐사라든가 심우주 탐사. 그래서 이제 국가 우주 개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인프라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누리호 발사 준비는 지난해 10월 1차 발사가 실패로 돌아가며 두 번째로 시도된 겁니다. 1차 발사 당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1년 10월 21일 실시된 누리호 1차 발사. 오후 5시 모두 숨죽이며 발사 장면을 지켜봤는데요. 엔진 점화, 이륙, 곧 1단 분리와 2단 분리에 성공했고 이어서 3단 점화에도 성공했지만 3단 엔진 연소가 조기에 종료되며
위성 무형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주에 올리고자 했던 위성은 결국 지구로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분석과 함께 누리호 1차 발사는 종료됐습니다. 이를 두고 절반의 성공, 미완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는데요. 그때 목표가 700km 올라가서 7.5km 속도를 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엔진의 점화를 3번을 시켜야 되고, 왜냐면 1단, 2단, 3단으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그 구간을 3번 다 잘 넘겼고요. 그다음에 어려운 점이 단분리 같은 거, 단분리도 2번을 무사히 해냈고, 3단이 최종적으로 이제 궤도에 진입을 하면서 엔진 점화 무사히 갔고 비행 무사히 됐는데 갑자기 엔진이 꺼져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날아가는 걸 보고 3단까지 날아가는 걸 보고 저는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 3단 엔진 연소가 이제 조기 종료가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추력을 충분히 얻지 못해가지고 이제 궤도에 안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이제 평가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위성 모사체의 궤도 안착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비행 과정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각종 어떤 설계나 시험 설비, 제작 기술, 그리고 발사대 운용과 관련된 기술도 성공적으로 검증이 되었고 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절반의 성공이라기보다는 90% 이상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당시 누리호 발사조사위원회는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 개선점을 마련하고 2차 발사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요. 지난 1차 때와 달리 2차 발사는 또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발사체라는 것이 아주 좀 성공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 첫 발사는 그래서 첫 번째 처음부터 얘를 위성을 실기에는 좀 위험 부담이 커서 처음에는 이제 위성의 형상을 모사하되 1.5톤의 철 구조물,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을 싣고 올라갔고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없었고요. 이번에도 싣고 올라가는 게 이제 과학위성, 검증위성이기 때문에 일부 구조물과 위성 하나를 싣고 그리고 여러 개의 작은 위성들을 싣고 그렇게 올라가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차 때는 위성 모형이었지만 2차에선 실제 위성이 누리호에 탑재될 예정. 성능 검증 위성과 대학 연구팀이 만든 4개의 큐브 위성이 실리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대 팀만큼이나 열정적인 큐브 위성팀을 제작진이 미리 만나봤는데요. 누리호에 실리게 될 큐브 위성의 이름은 미먼. 네, 미먼은 이제 미세먼지의 줄임말이고요. 저희 위성이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위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10cm, 10cm짜리의 아주 작은 큐브 사이즈인데요. 이런 단위로 제작이 되는 위성들을 큐브 위성이라고 합니다. 1차 때는 저희가 실지는 않았고요. 이번부터 저희가 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번부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큐브 위성 미먼,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2017년인가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아주 지독한 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미세먼지를 관측하는 큐브 위성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대기과학과 교수님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우리 큐브 위성이 미세먼지를 모니터링하는 역할이 있는지 상의를 한 후에 이 미먼 위성을 설계하고 제작하기로 했죠. 우리나라는 이미 천리안 EB 위성이 한반도 상공에서 미세먼지 등을 관측하고 있지만 큐브 위성 미먼이 좀 더 지표면 가까이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미먼 임무의 가장 주된 목표는 서해상공에서 이제 미세먼지나 구름의 흐름을 촬영하는 것입니다. 천리안 EPO라는 기상 위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미세먼지 모니터링은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조금 더 연구용 데이터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좀 더 낮은 고도에서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이미지를 촬영한 저희 위성이 촬영을 해서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서 이게 구름인지 먼지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저희가 그 카메라로 지구를 관측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산불이나 아니면은 재난 같은 거를 감시할 수 있는 기능도 이제 부차적인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위성 제작 기간이 코로나 사태와 겹쳐 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데요. 누리호에 실려 위성이 발사되더라도 민원이 제 임무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실 발사 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발사 때까지 정말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발 로켓이 먼저 성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위에 올라가는 성능 검증 위성이 제발 성공하고 마지막으로 저희 위성이 통신이 되길 기도할 뿐입니다. 연세대 외에도 큐브 위성을 개발한 대학 연구팀이 3곳 더 있는데요. 큐브 위성 경연대회를 통해 선발된 이들이 누리호에 위성을 실어보낼 수 있는 건 소중한 기회입니다. 큐브 위성은 누리호 발사체에 비해서 작은 일이지만은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큐브 위성을 우리 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개발한 경험이 나중에 국가기관이나 또 우주 산업의 큰 일꾼으로 또 인재로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준비가 되는 것이죠. 대학 연구팀의 큐브 위성이 발사체에 실릴 만큼 우리 위성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개발 역사를 돌아보면 인공위성은 가장 중요한 한 축을 차지합니다. 누리호가 발사될 나로 우주센터 입구에 위치한 우주과학관.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인데요. 이곳에서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992년 발사된 우리별 1호가 고도 1,300km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92년만 해도 저희가 뭐 우주는 감히 생각도 못할 그럴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도 우주로 가야 한다 그런 선각자들께서 이런 외국의 어떤 대학으로 가서 위성을 만들고 위성을 운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을 배워와서 이 우리별 1호라는 위성을 발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우리별 1호를 시작으로 해서 지금 정지궤도 위성까지 저희가 직접 만드는 그런 상황까지 발전을 했습니다. 이 시작은 미약했지만 지금 현재 뭐 상당히 상대한 그런 상황인 거죠. 위성 쪽으로는 저희가 발사체는 조금 뒤져 있지만 위성 쪽은 충분히 세계 강국들하고 어깨를 겨룰 만한 그런 수준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를 위성 보유국으로 만들어준 우리별 1호 이후 무궁화 1호가 위성방송, 케이블 TV 중계 등 국내 최초로 통신방송 시대를 열었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1호와 통신해양 위성인 천리안 위성까지 우리 인공위성 기술력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면서 탄탄하게 발전했습니다. 세계에서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되었고 그 이후로 이제 인공위성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상당히 성공적이고 다양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다목적 실용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천리안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차세대 중형위성이라든지 다양한 위성을 발사하면서 또 동시에 이제 꾸준히 연구 개발을 추진을 해서 현재 세계 6, 7위의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인공위성을 우주로 실어 올리는 발사체는 어떻게 발전해 왔을까요? 발사체 역시 인공위성과 비슷한 시기인 1993년 KSR-1을 쏘아 올렸고 1998년에는 KSR-2 발사에 성공했는데요. 이후 KSR-3를 거쳐 우리가 아는 나로호는 2009년에 등장합니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목표로 시작된 나로호는 2009년과 2010년 두 차례 실패 끝에 2013년 드디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과학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안착시킨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 발사체가 된 나로호. 하지만 일단 엔진 부분을 러시아에서 들여왔기에 온전히 한국형 발사체에는 이르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가 나로호의 1단이 되겠고 여기부터 이 위쪽이 나로호의 2단하고 페어링 그리고 위성부가 되겠는데요. 나로호 1단은 러시아에서 저희가 도입을 했고 1단에 대한 기술이 저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위쪽 고체 엔진이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위성 페어링부는 저희가 확보를 저희 기술로 진행을 했죠. 우리가 나로호 때 가장 크게 배운 거는 발사체 시스템 기술을 배운 거예요. 발사체를 어떻게 구성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1단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2단을 어떻게 만들면 되겠다. 그다음에 궤도에다가 인공위성을 투입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만들어서 궤도에 투입하면 되겠다. 이런 이제 절차를 배운 거죠. 그게 가장 저는 큰 수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경험과 기술이 누리호 때 바로 적용이 됐고요. 2013년까지 진행된 나로호. 누리호 프로젝트는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요. 우리가 독자적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를 반드시 개발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그 발사체 기술이 이렇게 쉬운 기술은 아니잖아요. 가장 쉬운 거는 외국에서 기술을 들여오는 거겠죠. 근데 불행히도 발사체 기술은 군사 기술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발사체 기술을 함부로 다른 나라에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전적으로 국내 기술을 개발을 해서 발사체에 투입을 하는 그런 어떤 현상으로 발사체를 개발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하여 두 차례 시도 끝에 엔진과 위성은 물론 발사대까지 우리 기술로 만들어진 누리호가 완성된 건데요. 누리호 프로젝트에는 300여 곳의 민간 기업이 참여해서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주관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누리호 설계를 담당하고 민간 산업체는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품을 제작, 조립하는 역할을 맡은 건데요. 저희 당사에서는 그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 사업에 2014년도부터 체계 총조립 부분에 참여를 해서 2018년 11월 28일 누리호 시험 발사체 발사 성공과 작년에 했던 그 10월 21일 날 누리호 비행 모델 1호기 발사에도 기여를 하였습니다. 민간 기업이 우주 발사체 개발에 참여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우리 우주 산업의 밑거름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누리호 성공 이후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 발사체의 어떤 국산 우주 발사체의 신뢰도하고 활용도를 일단 높이는 게 이제 급선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 번 발사가 모든 것을 이제 만족시켜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리호 연속 발사를 통해 가지고 국산 발사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어떤 그 페이로드라든가 궤도를 좀 더 높여가지고 우주 발사체의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그 차세대 발사체 개발 사업을 통해서 이제 확보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이 이제 확보가 된다면 달 탐사선이나 착륙선 그리고 우주 탐사에 대한 어떤 중요한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는 셈입니다. 2022년은 누리호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야심찬 우주 계획이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달 유인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서 올해 1호 발사가 예정돼 있고 그 일환으로 우리나라도 오는 8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할 계획입니다. 중국 역시 우주 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독자적인 우주 정거장 캔궁을 올해 완성해서 운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이제 1970년대부터 거의 이제 40년 가까이 지속되어 왔던 어떤 미국 중심의 우주 패권 뭐 이런 것들도 약간 일정 부분 좀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 경쟁은 치열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겐 아직 멀게만 느껴지는 우주를 향한 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는 이미 우리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주는 저희 생각보다 저희와 가까이에 있습니다. 지금 뒤에 위성에서 찍은 영상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인터넷으로 이제 맵 검색을 하시면 위성 영상이 보여지잖아요. 그런 영상들이 다 이렇게 위성에서 찍은 영상들로 저희들한테 제공이 되고 있어서 직접 그곳에 가보지 않아도 어떻게 생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그 자동차 내비게이션이나 위치 정보를 위성에 GPS 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위성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위성이나 우주 개발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으신데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블루 오리진, 영국 기업가 리처드 브랜슨의 버진 갤럭틱 등 전 세계적으로 민간 회사가 우주 개발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눈에 띄는데요. 정부가 우주 개발을 이끌던 올드 스페이스에서 이제 민간이 주도하는 이른바 뉴 스페이스 시대로 바뀌고 있는 지금, 우리는 우주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었어요. 지금은 국가 단위로 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기술 이전 등을 통해서 민간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종국적으로는 미국처럼 국가가 수주를 내고 민간이 받아서 발사를 대신해주는 방향성으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가 저는 좀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라든가 아니면 블루 오리진이라든가 이런 민간 회사 위주로 이제 발사체가 개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누리호가 성공을 해가지고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서 만약 이런 쪽으로 뭐 벤처라든가 스타트업 기업이라든가 많이 생기면은 그것 또한 또 우리나라 그 경제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의 스페이스 X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에 생기지 말란 법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 강국을 향한 대한민국의 꿈. 성공을 향한 과정이 험난하지만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합격을 하야마냐 수험생의 심정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 공간을 두고 세계 각국과 기업은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그 다음번 삶은 우주가 될 겁니다. 그건 단한 시기 문제일 따름이고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보자면 그 국가, 작게 보자면 그 기업의 어떤 미래 가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생존도 달려있는 셈이 되는 것이죠. 지난 30년간 의미 있는 성취를 일궈온 대한민국 우주산업. 지금껏 그래왔듯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